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카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상징, 타로가 널리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타로에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징은 많은 이야기와 풍부한 상상력, 수많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타로는 그림이지요. 그림 안에 색깔, 상징, 신호, 신화, 기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카드 종류에 따라서 얘기가 각자 다르고요. 스토리가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그림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쉽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타로를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름답고 생생한 그림들이다. 특히 타로의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특히 뭐 여신들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 우리가 배우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도 이런 여신들이 많고요. 그림들도 아름다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마다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때로는 취하고 있는 자세, 모양, 형태에 따라 얘기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그림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것이고 또 쉽게 접근한 다음에 이야기가 많이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타로를 처음 한 번도 개그입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십시다. 타로의 상징은 또 두 번째 페이지. 상징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면은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상징이 크게 말하면은 이제 마이너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도 있고, 그 다음에 펜타클, 동전이라고 하는 펜타클도 있고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각자 상징들은 각자 의미가 있죠. 뭐 컵은 감정, 검은 지성을 말하고, 펜타클은 물질을 말을 하면서, 지팡이는 열정, 행동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상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상징들의 의미에 대해서 축소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컵이 감정, 생각 이런 걸 나눈다고 해서 다른 어떤 거에 읽을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동전이 물질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거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동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로는 안정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설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카드를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읽으실 때는 상징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카드를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림 하나하나에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고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 우리를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각자 카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상징은 우리가 가진 관념과 이미지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깊은 자각의 세계로 이끌게 될 것이다.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걸 말을 합니다. 늘상 말을 하지만은 타로가 점술의 형태, 맞추기의 형태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비책도 좀 마련해주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카드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설명대로 단어에 맞춰서 키워드에서 읽으면 안 되고요. 내담자가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다르게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타로 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비밀스러운 타로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하며, 이런 타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타로는 특히 비유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 상황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상황에 맞게 전시성 있게 카드 그림에 준해서 카드를 읽어야지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카드 그림을 읽고 그 생각에 맞춰서 준해서 카드를 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과 역방향입니다. 카드를 보는데 역방향으로 리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리딩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정방향으로만 카드를 읽는다고 해서 읽기가 어렵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역방향을 섞으면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풍성한 것이 어쩌면 남는 것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정과 역의 선택은 카드를 읽는 리딩자가 판단할 일이지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다. 이제 카드는 리딩자를 기준으로 해서 카드가 똑바로 정방향으로 그림이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는 정방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카드가 리딩자를 기준으로 거꾸로 되어 있으면 역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담자가 아니고 리딩자를 기준으로 카드 그림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정방향, 리딩자를 기준으로 카드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역방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과 역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카드는 리딩자를 기준으로 정방향으로만 읽을 것이냐, 카드가 의도적으로 막 섞어 놓다가 보면은 역방향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역방향이 나올 수 있게 카드를 섞어 놓느냐, 아니면은 역방향이 나오지 않게 카드만 이렇게 정확하게 정방향으로만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를 우연찮게 핸들링 하다 보니까 역방향의 카드가 나오면 역방향으로 읽어주느냐, 어느 것이 정답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리딩자가 하는 마음이 정방향으로만 읽으려고 하는 마음인지 역방향까지 읽으려고 하는 마음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아니면 0표다, X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거나 어느 것 하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방향으로만 쓰느냐 역방향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합격이라고 얘기하면은 역방향이라고 해서 불합격이라고 읽지는 않는 겁니다. 정은 합격이면은 역은 불합격입니다처럼 이렇게 반대처럼 읽어가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뜻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정은 정대로의 설명이 있고 역은 역대로의 설명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게 완벽하게 서로 반대 작용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충돌하는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굳이 저는 정에 대해서만 주로 봅니다. 또 역도 보기는 하지요. 근데 의도적으로 역이 나올 수 있게 카드를 막 이렇게 흐트려서 섞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카드는 유니버설 웨이트는 78장인데 리딩자가 어떤 리딩자는 메이저 카드만을 3벌을만 가지고 메이저 카드를 22장이니 요걸 3벌 하면 66장이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카드만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메이저 마이너를 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리딩자가 에너지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느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때로는 어느 카드와 본인이 소통하시는지를 알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찾으시고 그대로 카드를 읽어가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근데 메이저만 쓸지, 메이저 카드 아니면 78장의 카드 한 벌만 쓸지, 2벌을 쓸지, 카드 2-3개를 한꺼번에 쓸지 어느 거든지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죠. 리딩자가 판단할 몫이다. 리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 정의라든가 오답이라든가 정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드 읽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제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카드 읽을 때는 이런 것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내용을 읽어보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담자가 연애운이라고 물으면은 리딩자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담자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당신이 저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주변에 불특정한 사람 중에 한 명과 연애운을 보고 싶으냐, 다 연애운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그냥 연애운이라고 물어보지만은 리딩자는 사귄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가씨한테 좋다고 들이대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은 혹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사람과 잘 될까 연애운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불특정하게 아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뉴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올까? 이게 궁금한가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연애운입니다. 그래서 어느 질문에 따라 카드 읽기가 달라진다. 사귀는 사람이 있었을 때 연애운이었을 때와 사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연애운 읽기는 달라지고요. 때로는 사귀는 사람이 한 두세 달 된 사람과 2, 3년 된 사람의 카드 읽기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살펴야 된다는 뜻이겠죠. 대학도 합격도 취업도 그냥 합격은 취업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학 합격할까요? 물으면은 한국에 대학이 엄청 많지요. 어느 대학을 합격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살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운이라고 물으면은 제가 취업운이 있을까요? 직원을 구하는 회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서울대학에 합격할까요? 때로는 삼성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LG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연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단순히 대학은 취업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요. 정확하게 어느 대학, 어느 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공직시험이라고 하더라도 9급, 7급, 고시에 따라 시험 수준이 다르고요. 카드 읽기에 대한 설명도 다릅니다. 때로는 직장운이라 그래도 승진인지, 이직인지,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장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로를 읽을 때는 내담자와 리딩자가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카드를 읽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한 번만 하자.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이것도 타로 카드 읽는데 올바른 것은 아니다. 내담자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다시 보고 싶을 때 같은 질문을 하여도 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내담자가 방금 질문을 했는데 금방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열받았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한 10억을 들여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잘 될까요? 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카드를 펼쳐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자기가 5억을 빌렸는데 5억을 매월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를 다시 봐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잘 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카드를 보겠다는 의미의 뜻이지요. 흔히 말하는 고스톱 칠 때 열고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지요. 돈은 추가로 받을 거고요. 똑같 다른 질문을 하셨으니까 밖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잠깐 숨을 돌리란 듯한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열받은 느낌처럼 물어보거나 그 열받은 내가 꼭 듣고 싶은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듯하게 카드를 읽지는 말란 뜻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을 하면은 한 번씩만 하자라고 했었으면은 또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고시 합격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라고 카드를 읽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고시 합격할까요?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할까요? 그건 아니란 뜻이겠지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기간은 질문마다 조금 달라지지요. 감정을 묻는 연애운이냐, 아니면 이동 변동을 묻는 운이냐, 아니면 금전에 대해서 묻는 거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은 질문이더라도 내담자가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왔었을 때 물어보는 거는 맞는데 그게 너무 짧은 기간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서는 물어봐도 되지만은 요 자리에 앉아서 5분 전에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보는 거는 카드 읽는데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긍정 단어를 쓰자. 리딩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타로 카드를 맞추기 위해서만 읽는 것은 아니지요. 내담자에게 올바른 답을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리딩자는 카드를 조금 먼저 배우고 빨리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잘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내담자보다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담자에게 긍정의 단어를 쓰고 상황을 이치에 맞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위기를 들뜨게 하거나 내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올바르게 카드 읽는 것은 아니다. 이제 특히 카드 읽다가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담을 한다라고 표현하지요. 뭐뭐뭐 안 될 거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카드를 읽는 리딩자는 아닙니다. 리딩자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때로는 뭐 무당처럼 이렇게 어떤 신의 말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확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에 맞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정말 힘든 카드가 나왔더라도 그 사람이 힘을 내고 또는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카드를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 단어를 쓰고, 카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조금 더 부드럽고 알아듣기 쉽고 유화롭게 조용하고 내담자가 너무 충격받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게 적당한 수위 조절해 가면서 카드를 읽어주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단언하거나 뭐 이 사람이 석 달 안에 안 헤어지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분명히 뭐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귀고 있으니까 절대 내 말을 믿어야 돼, 이런 말들처럼 단언하시지 말라는 의미고요. 우리는 상담을 해주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지 결정을 내려주거나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판별해주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느 손을 쓰고 어떻게 뽑을 것인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런 말이 되겠지요.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느 손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카드를 읽는 리딩자가 각자 판단할 일이다. 그러니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 왼손만 쓰십시오, 오른손은 쓰십시오, 오른손 왼손 아무나 써도 됩니다,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해진 것은 없답니다. 리딩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해서 카드를 쓰시면 되고요. 왼손을 쓸지 오른손을 쓸지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은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손으로 핸들링 하거나 카드를 뽑을 경우에는 왼손만을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손보다는 상대적으로 왼손이 좀 더 깨끗하고요, 순수하고 우리가 또 심장과는 가깝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감정을 이룬 것이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방법일 뿐이지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섯째, 집중해야 합니다. 타로에서 리딩자가 가져야하는 것은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내담자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카드를 읽는데 리딩자가 딴 생각을 하거나 어떤 생각이 혼란해 오면은 올바른 카드 읽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내담자와 눈맞춤 꼭 해가면서 내담자와 얘기를 나눠가면서 그 사람과의 서로 소통해가면서 카드를 읽어라, 이런 말이겠지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카드와 마주해야 하고 산만하거나 시끄러운 장소는 별로다.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장소에서 카드를 읽는 것이 좋다. 너무 꼭 조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변에 잡스러운 소리라든가 이런 너무나 혼자스러운, 내가 리딩자와 나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방해할 수 있는 너무 시끄러운 장소, 때로는 주변에 뭐가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시선을 뺏길 만한 이런 일들은 이런 곳이 있는 장소는 삼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고요. 또 내담자와 리딩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눈길까지 맞춰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도 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약간 조명도 살짝 어둡거나든가 또 카드를 쫙 비출 수 있다라든 카드에 집중시킬 수 있게 조명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아까 했듯이 주변의 환경도 조금 더 인테리어가 조금 고급스럽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카드 읽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 번에 하나씩 질문을 하자.
유니버셜 웨이트는 78장이다. 이것이 각각 가지는 힘이 있고 한 장을 뽑으면 그 힘이 영향을 미치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카드를 한 번만 펼칩니다. 이제 내담자는 궁금한 게 많지요. 연애운도 묻고 싶고 금전운도 묻고 싶고 때로는 뭐 사업운도, 때로는 취직운, 이직운, 때로는 결혼운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의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연애운일 때 카드 설명과 금전운일 때 카드 설명이 다르고요. 합격운과 금전운일 때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 읽기를 할 때 모든 질문에 한꺼번에 통칭해서 읽지는 않는다는 뜻의 의미겠지요. 연애운 읽을 때 카드 한번 쫙 펼치고 그 다음에 연애운이 끝났으면 카드를 접고 금전운 읽을 때 한번 펼치고 또 카드를 접고 또 그 다음에 뭐 회사 취직운 이런 걸 볼 때 또 카드를 한번 펼쳐보고 그래서 타로 카드는 질문을 할 때마다 카드를 한 번씩 뽑고요. 같은 질문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뭐 연애운일 때는 한번 펼쳐놓고 추가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카드를 뽑고 이런 거는 상관없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질문이 내용이 달라질 때 연애운 같은 질문은 한 번 안에서 되고요. 금전은 한 번 안에서 같이 되고요. 때로는 뭐 취업운 이런 것들도 한 번 펼쳐놓고 같은 질문에서는 비슷한 유의 질문들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질문이 달라질 때는 카드를 다시 접고 다시 펼치면서 카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연애운일 때 카드를 뽑아버리고 나면 금전운일 때 이 카드가 나올 확률은 낮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각자 힘이 있는데 같은 질문이 아닌 다른 질문을 하면서 계속 한 번만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올바른 카드 읽기 방법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하면 다시 카드를 펼친다. 타로 카드는 한 가지 질문에 한 번씩 펼친다. 질문이 달라지면 카드를 접고 새롭게 펼쳐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질문을 상세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의 단어를 써야 되고 왼손 오른손이냐 크게 뭐 본인이 상관하시면 안 되고요. 얘기도 집중하셔야 되고 질문을 한 번씩 해야 되면서 이 6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카드를 읽을 때는 뭐 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는 맞추는 점술가가 아니고 우리는 무당처럼 카드를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한번 맞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에브리데이 일어나거나 늘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카드를 읽음으로 인해서 자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타로 리딩자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맞추기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이 자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타로를 읽는데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